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형용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형용사는 이제 영어로 adjective라는 그러한 말인데 형용사도 중요합니다. 사실 팔품사에서 뭐 감탄사 이런 거 빼고 감탄사랑 뭐 전치사 이런 거 빼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도 이 명사, 대명사가 일단은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죠. 주어, 목적어, 보어는 이게 뭐 거의 다 아닙니까? 동사 빼면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다 전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다 명사잖아요. 명사. 자, 얘네들이 다 명사인데 형용사는요, 바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보시면 형용사는 수량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어서 명사와 대명사를 꾸며주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가 있는 곳에는 형용사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명사 다음으로. 자, 그래서 이제 형용사를 좀 볼 텐데 먼저 종류를 좀 보시면은요. 종류는요. 뭐 깊이 몰라도 돼요. 예, 저희가 지금은 형용사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팔품사를 공부하는 그 부분으로서 형용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냥 종류만 좀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대명 형용사가 있고, 그리고 수량 형용사, 그리고 성상 형용사가 있는데, 대명 형용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못 들어봤죠, 이거? 이게 대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말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책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요, 얘는 인칭 대명사였죠. 앞에서 대명사 배울 때. 얘는 지시 대명사였고, 얘는 부정 대명사였고, 얘는 의문 대명사,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래는 대명사였는데, 근데 얘네들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역할을 바꿔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량이죠, 수량. 그쵸? 수와 양이죠. 그런 것들은 수사가 있죠. 기수서수 배수사가 있고. 그죠? 1, 2, 3, 4, 5. 그쵸? 예,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게 있겠고. 배수는 이제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이런 것들이고. 그쵸? 수 형용사가 있고, 양 형용사가 있죠? many, a few, a number 이거는 뒤에 복수명사가 오겠죠. 복수명사. 그쵸?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much, a little, a good deal of 뒤에는 뭐가 올까요? 예, 단수 명사라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겠죠. 셀 수 없는 명사, uncountable noun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정 수량을 공통으로 쓰는 수량 공통 형용사가 있죠. 대표적으로 a lot of는 수도 되고 양도 되죠. some과 any도 마찬가지고 plenty of도 그렇고 all도 그렇습니다. 그런 수량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 형용사입니다. 이것도 이름 정말 잘 만들어냈죠. 성질과 상태인데 앞 글자만 따서 성상이라고, 그렇죠? 성태라 그러면 안 되나? 그렇죠? 예. 아무튼 성상 형용사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의 모든 그런 형용사를 말합니다. 즉 대명 형용사와 수량 형용사 같은 것들을 뺀 나머지 모든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의 대부분의 형용사를 성상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종류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형용사의 기능과 역할이죠. 예, 우리가 명사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듯이 이 형용사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념해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형용사는 뭘 수식한다? 명사를 수식하죠.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전치 수식이죠. 전치 수식이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명사가 이렇게 있고 명사 앞에 바로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오는가?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은, 관사가 오고요. 관사도 형용사입니다. 일종의.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이 관사와 함께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정사라 그러죠. 우리가 그 한정사 앞에서 각주 1번에 제가 이제 적어 놨던 것들이죠. 소유격이라던가, 그쵸? 또는 이제 지시사들, 그쵸? 관사들,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한정사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대명 형용사도 이 한정사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얘네들이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문 좀 보시면은, 자, 소피라는 사람이 is 뭡니까? A beautiful woman이죠? 네, 그래서 이 명사가 있고 뒤에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자, 밑에도요. 세계화의 글로벌 시대죠. 글로벌 시대라고 할 때도 어가 있고 글로벌이 뒤에 있는 이어라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열어야 되죠. 문을요. 어디로 가는 문이에요? 바로 The International Community죠. 예, 관사, 형용사, 그리고 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거예요. 전치수식.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형용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형용사가 나열이 되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순서. 그쵸?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도표에다가 지금 이렇게 적어 왔어요. 자, 명사가 이렇게 있죠. 그러고서 왼쪽에가 지금 형용사의 어순이에요.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의 어순인데, 자, 먼저 보시면 한정사가 이렇게 있죠. 한정사. 그쵸? 예, 한정사에는 관사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대명 형용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쵸?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그리고 뭐 소유격 이런 것들. 그리고 한정사는요, 단 하나만 쓰일 수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못 씁니다. 어랑 더를 같이 쓴다던가 this랑 her를 같이 쓴다던가 이게 안 돼요. 딱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한정사는. 그런데 한정사와 같이 쓸 수 있는 한정사가 딱 5개 존재해요. 그게 뭐냐면 전치 한정사입니다. all, both, half, double, 그리고 배수사. 배수사는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한정사와 같이 쓸 수 있는 한정사예요. 이거를 전치 한정사라고 합니다. 한정사 앞에 위치했다고 해서 얘 5가지들만 한정사 앞에 쓸 수 있는 또 다른 한정사예요. 다른 것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한정사는 하나만 쓸 수 있는 거고, 굳이 다른 것들을 쓰려면 요 전치 한정사 5개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서수가 먼저 오죠. first, second, third. 그 다음에 기수예요. 1, 2, 3, 4, 5. 그 다음에 이제 성상 형용사,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형용사들이죠. 이게 오는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예. 처음엔 대소를 나타내는 거, 그쵸? 크고 작은 거죠? 형상, 모양을 말하는 거고, 성질, soft, rich, full, 색깔이죠? 예, 빨주노초 파란보, 신구는 이제 old and new죠. 그리고 이제 기원이라던가 소속 같은 것들, 재료와 용도,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죠? 요 순서대로 형용사가 이렇게 위치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암기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전치 한정사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정사, 요거는 이제 들어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수량이 오고, 그리고 성상 형용사가 온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크고 작은 게 가장 먼저, 그쵸? 모양, 형태, 성질, 색깔, 그쵸? 이거 외우기 쉽지 않나요? 예. 단순한 것들이 좀 앞에 있죠.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 예, 단순한 것들이 좀 앞에 있고요. 좀 약간 이렇게 어려운 것들, 기원이나 소속 이런 게 좀 뒤에 있고. 자, 아무튼 전치 한정사, 한정사, 수량형용사, 성상형용사 순이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한번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순이 잘 돼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자, price라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자, 한정사죠. 관사죠. 얘는 할프는 뭐예요? 전치 한정사죠.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이건 틀린 거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예, 전치 한정사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한정사인 더를 써주고 그리고 성상 형용사인 usual을 써주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뒤에 이제 명사 price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어떤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명사 보이시죠? 자, 더 한정사 썼어요. 자, to하고 first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서수인 first가 먼저죠. 이거 위치 바꿔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얘도 그럼 틀린 거네요. 그죠? 예. 뭘로 바꿔줘야 돼요? 더를 써주고 먼저, 그 다음에 first, to, 그리고 runner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이 선수들, 달리는 선수들이 마라톤 경주에서 지친 것처럼 보인다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뒤에 보니까 레드 투 스몰 핸드백이죠. 자, 레드가 먼저 와야 돼요? 투가 먼저 와야 돼요? 수량이 먼저 와야 된다니까요. 얘가 먼저 와야지. 그런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크고 작은 게 와야 되죠. 얘가 2번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이게 색깔이 뒤죠. 그래서 얘도 틀린 거네요. 자, 얘를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먼저 기수인 to를 써주고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거죠. small 써주고 그 다음에 색깔인 red 써준 다음에 뒤에 명사 핸드백을 써주면 되겠죠. 그쵸? 예. 이렇게 쓰는 거죠. 장문할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장문할 때.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맞아야 틀려요. 네 번째 거. 더가 일단 먼저 오는 건 맞죠. 자, 그 다음에 뚜리가 오는 거 맞죠. 그쵸? 예. 한정사 다음에 수량이 나오니까 수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색깔이 나왔네요. 크고 작은 게 여기 나왔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죠. 크고 작은 게 먼저라니까. 그래서 더 three read 색깔이 뒤죠. white rabbit이죠. 얘도 틀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맞아야 틀려요. her 이거는 뭐예요? 네, 한정사죠. 자, 라운드네요. 라운드 둥근 거죠. 이거는 뭐죠? 형상이네요. 그죠? 형상. 그리고 soft는 성질이죠. 성질 두 번째 맞죠? 그리고 신구 new 맞죠? 그 다음에 쿠션 명사네요. 이거는 순서가 맞네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것도 보면은 한정사 나왔죠. 크고 작은 거 맞죠? 예, 이거 앞이잖아요. 크고 작은 거. 대소. 밤부 하면 대나무니까 얘는 재료죠? 재료는 맨 뒤인데 색깔 뒤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A small green bamboo 그쵸? 그 다음에 바스켓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도 틀린 거네요. 맞는 거는 요거밖에 없네요. 요거. 그쵸?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다 틀렸고. 자, 어느 정도 여러분 들어오셨죠? 이해가 되셨죠? 예. 이 뭐 형용사 어순 딸딸 외우란 말은 제가 안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되고 전치 한정사, 한정사, 수량 형용사, 성상 형용사 정도의 순서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소, 형상, 성질, 색깔, 신구, 기원, 재료 용도 요게 들어오실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요. 그 2번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추가 설명하는 부분에서 2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형용사 중에는 명사의 앞에서만, 즉 전치 수식만 가능한 것들이 그런 게 있어요. 전치 수식만 가능해요. 후치 수식 안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서술적 기능의 형용사도 사용 안 돼요. 얘네들은 전치 수식만 가능해요. 그렇죠? 전치 수식만 가능하다는 얘기는 다시 쓰면은 후치 수식 X, 그렇죠? 그리고 서술적 용법 X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앞에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sole, mere, sheer, total, utter, main, chief, principal, the entire, the only, the very는 우리 앞에서 배웠죠? 명사 강조할 때, 그죠? 바로 the whole, the same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inner, outer, lower, major, minor, formal, lateral, utmost죠.
자, 그리고 이제 en으로 끝나는 재료를 나타내는 표현들. wooden, 나무로 된 거죠. golden, earthen, woolen, leaden.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전치 수식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live, reading, run, nearby, drunken인데 drunken은 별표 하나만 치면은 얘가 뒤에서도 꾸며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드렁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옛날에 제가 노래방에서 드렁큰 타이거의 노래를 좀 좋아했어요. 드렁큰 타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분들은 이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드렁큰 타이거라는 가수죠, 래퍼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드렁큰 타이거, 그리고 he is drunk. 이렇게 외우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드렁크는 전치 수식할 때는 큰이고, 그리고 이렇게 서술적 용법이나 후치 수식할 때는 드렁크예요. 그리고 elder가 있고요. upper, right, left, spare, lovely 이런 것들이 다 전치 수식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얘네들은 후치 수식 안 되고 서술적 용법 안 돼요. 서술적 용법이 뭔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자, 이것도 예문 좀 뽑아왔습니다. 예문 좀 보시면은 이 미어 크리스찬니티 책 제목이죠. 예, 그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던 사람이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요. 예,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동 소설뿐만 아니라 기독교 변증가로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예요, 이게. 순전한 기독교. 전치 수식이죠. 치프 프리스트죠. 예,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치프 프리스트. 프리스트, 치프 이런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것도 what good is it인데 이때 it이 가짜 주어죠. 예, 이거 가주어예요. 가주어고 진주어가 이렇게 긴 거죠. to gain the whole world이에요. 전체 세상을 얻었지만 forfeit their soul. 바로 그들의 영혼을 박탈당하다의 뜻이거든요. 박탈당하는 것이 그렇죠? 무슨 소용이냐. 이때 굿은 명사네요. 무슨 소용이냐. 이게 이제 의문 형용사로 지금 굿을 꾸며주는 거죠. 무슨 소용이냐. 이때 for someone은 투부정사를 하는 주체를 써준 거죠. 의미상의 주어. 누군가가 세상, 전체 세상을 얻고도, 그쵸? 홀은 전체 수식만 가능하죠. 그들의 영혼을 박탈당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자, all glory죠.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Only God. Through Jesus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아멘. 그래서 여기 mere, chief, whole, only 다 전치 수식만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치 수식을 했으니까 후치 수식을 이제 배울 겁니다. 후치 수식. 후치 수식은 뭐냐면 명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 뒤에 형용사가 붙어요.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뭡니까? 2개 이상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바로 예문 볼까요? 밑에서 사라가 티네이저죠. 근데 어떤 티네이저예요? 스위트하고 카인드하고 그리고 베리 프리티한 매우 예쁜 그러한 티네이저입니다. 형용사 3개가 있죠. 1번, 2번, 3번이에요. 3개가 있으니까 뒤로 뺀 겁니다. 물론 이 3개의 형용사를 어하고 티네이저 사이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가 있겠죠. 예, 이것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왜 뺐냐면 영어에서는 길면 뒤로 빼요.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는 길면 뒤로 빼요. 길면 뒤로. 우리가 명사에서 추상명사가 뭐예요? 추상적인 건 영어에서 허용이 안 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2번째 또 중요한 어록입니다. 영어는 길면 뒤로. 길면은요, 다 뒤로 보내요. 자, 뒤로 보낸 거죠, 얘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2번째는 어떤 경우냐? 형용사가 다른 요소와 결합될 경우. 자, 밑에 보시면은 트레이딩 컴퍼니가 이 무역회사가 되겠죠. 손실을 겪었죠. 어떤 손실? 해비한 손실인데 그 해비가 투투용법과 만났죠. 결합이 됐어요. 다른 요소하고. 그래서 뒤로 뺀 거예요. Too heavy to bear.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손실이죠.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exchange loss죠. 예, 환차익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갔는데, 예, 이스라엘에서 그 공항에서 환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 중간에 그 세는 환차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00달러를 이스라엘 그 세겔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세겔로 바꿔요. 그럼 그러다가 하나도 안 쓰고 세겔을 다시 이 미국 달러로 바꾸면은 돈이 똑같아야 되는데 뭐 100달러 바꿨는데 보니까 나중에 한 90달러밖에 안 남았어. 야, 이 환차익이라는 게 좀 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 환전을 하다 보면 돈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참, 예,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랑 좀 두바이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자꾸만 이렇게 환전하게끔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환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크레딧 카드로, 예, 그렇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자, 아무튼 그게 있고요.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자, 이번에는 형용사가 something, thing, body, where로 끝나는 단어. 그러니까 something, everything, anything, nothing. 그렇죠? somebody, anybody, nobody, anybody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somewhere, nowhere, anywhere, everywhere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 뒤에는 한 단어의 형용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꾸며줍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자, 이 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게 다 thing, body, where로 끝나는 그 단어들 뒤에 형용사가 붙은 건데, 위에 요거 예문 하나 안 봤네요. 자, 사라는 가지고 있죠? 예, 메이크업 툴이니까 화장 도구죠. 근데 어떤 도구예요? 두 단어 이상이고 기니까 뒤로 뺐죠? 학생들에게 유용한 도구죠. 자, thing, body, where로 끝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something을. 근데 어떤 something이죠? 영어처럼 유익한 무언가. 예, 영어처럼 유용한. 영어는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예, 세계 어디를 가도 영어만 좀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 musically speaking, 음악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최근의 앨범이죠. Their latest album is nothing special이에요. 스페셜한 무엇도 아니다. 그쵸? Do you require anything else? 다른 어떤 것을 너는 필요로 합니까? Everything good, 좋은 모든 것이 프랑스로부터 온대요. 프랑스가 그렇게 좋나? 그 다음에 is there nobody wise? 지혜로운 누가 있냐? 예, 지혜로운 어떤 사람도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남아있는 어디에? 유명한 대만에. 그쵸? 대만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노발이니까. 이제 이게 그 메시지 성경에서 뽑아온 거고요. Let's go somewhere nice. 그쵸? 좋은 어딘가로 가자. 그리고 Where are you g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어디 갈 거야? Nowhere special. 특별한 어디도 안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오셔갖고 이 최상급이나 그쵸? 예, 그리고 all the, every 뒤에 오는 명사를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수식할 때도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밑에 보시면은 I was faced with요. 내가 직면했다죠. 뭐를요? 가장 큰 어려움, 최상급이죠. 가장 큰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그 어려움을 꾸며주는 말로 imaginable이 뒤에서 꾸며주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그렇죠? 예, 최상급의 수식을 받는 명사니까 그리고 able로 끝나는 형용사니까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서 측정 어구들 있죠. 단위들. long, high, deep, wide, old, tall 이런 게 수사와 결합될 경우에도 뒤에서 꾸며줍니다. 자, this is a living room이죠. 예, living room. 이게 뭐 살아있는 방이 아니라 거실이죠. 예, 근데 그 거실이 어때요? 90 feet wide죠. 90피트의 넓이고 55 feet long, 길이는 55피트죠. 자, 그런데 얘를요, 이것도 어하고 리빙룸 사이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뒤로 뺀 거죠. 좀 더 분별하기 쉽고 기니까 뒤로 뺀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예,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관용적인 거는 그냥 수거처럼 외워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 밑에 또 예문에 있죠? 이 아시아 마이너는 이제 소아시아 말하는 거죠. 소아시아 뒤에서 꾸며주죠.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The authorities concerned, 관계 당국. 알렉산더 대왕,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대왕 알렉산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도 이제 후치 수식까지 봤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서 형용사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형용사적 용법을 지금 우리가 전치 소식, 후치 수식을 배운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 말고도 형용사에는요, 뭐가 있냐면 서술적 용법이 있습니다. 서술적 용법. 근데 그 서술적 용법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형용사가 뭘로 쓰인 거냐면 보어로 쓰인 거예요. 보어. 즉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것이 바로 서술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이 한정적 용법에서도요. 후치 수식으로 쓰인 형용사들은 다 서술적 형용사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서술적 용법으로 쓸 수 없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치 수식으로만 사용되었던 거. 그게 뭐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미열이라던가 치프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only라던가 얘네들은요 전치만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후치도 안 되고 후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서술적 용법, 즉 보어로도 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한정적 용법에서 그 후치 수식이 왜 서술적 용법이냐면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로 한번 좀 가보면은요. 뭐가 있었죠? 뭐 예문을 하나만 좀 들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명사가 있고 뒤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요. 그럼 비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온 형태인 거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때 이 형용사는 비동사 뒤에는 보어밖에 못 오잖아요. 주격 보어. 그쵸? 또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러니까 얘가 주격 보어인 거예요. 뒤에 있는 형용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격 보어니까 서술적 용법인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문을 좀 볼게요. 이제 보어로 쓰인 예문들인데, 자, 그들이 믿었죠. 예. 코얼 스모크가 어떻다? 포이저너스하대요. 독성이 있다. 그렇죠? 이 비동사 뒤에 얘가 이제 형용사인데 서술적 용법이죠.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주격 보어죠. 그러니까 얘는. 그리고 그녀가 fell unconscious에 이때 fell도 비동사와 비슷한 거죠. 예, 뭐뭇이 되다, 상태에 빠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된 거죠. 어디에서? 길 위에서. 그쵸? 주격 보어죠. 얘도 she를 꾸며주는 거죠. she를 설명해주고. 자, 그 다음에 did they think it? 이때 가목적어죠. 진목적어는 to tell him everything이죠.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진목.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내가. 얘도 의미상의 주어죠. 사람 성격일 때는 of잖아요. 보통 때는 for고. 자, 그래서 얘도 이 목적어고 얘가 목적 보어로서 foolish가 쓰인 거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죠. his diet, 그의 식이요법이 유지시킨대요. 그를 건강하게. 그쵸? 목적어를 건강하다고 보충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여기 있는 형용사들은 다 보어로 쓰였고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로 쓰였고 이게 서술적 용법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한 가지만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그 전치 수식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 정리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여기 있습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는 다 서술적으로만 쓰입니다. alive, alone, asleep, awake, afraid, alike, aware, ashamed예요. 이게 A가 형용사 접두어거든요. 예, 이게 형용사를 만드는 접두어예요. 이게 붙은 거는 다 이렇습니다. 다 서술적으로만 쓰여요. 후치 수식만 돼요. 감정 나타내는 말, 컨텐트가 있죠. 만족하는 거, glad,
upset. 자, 이런 것들도 다 서술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쵸? 전치 수식 안 돼요. 후치 수식과 서술적만 되는 거예요. liable, conscious, drunk. 이거는 뭐랑 비교해야 돼요? drunken과 비교해야 되죠. drunken. drunken은 전치 수식. drunken은 후치 수식과 서술적. worse ing, 그죠? worse 다음에 이제 그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거죠. 이것도 비동사 뒤에 주격보호, 목적격보호로 오겠죠. unable도 마찬가지고. 자, 밑에 이것도 예문 보시면은 alive죠. 예, 랍스타인데 살아있는 랍스타죠. which is가 껴들어갔다고 보는 거니까 후치 수식도 이렇게, 그쵸? is 뒤에 있는 거니까 얘도 서술적으로 쓰인 겁니다. relative, 친척인데 어떤 친척이에요? 나와 가까운 친척이죠? 걔가 죽었네요. 갑자기 지난밤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용사 마지막. 자, 명사에서 다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용사에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형용사 상당어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투부정사. I have no friend죠? 친구가 없는데 어떤 친구 나를 도와줄. 그렇죠? 나를 도와줄.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friend를 꾸며주니까. 그 다음에 분사구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인데 자동차인데 어떤 자동차예요? parked illegally,죠. 불법적으로 주차된 자동차는 will be removed죠. 그렇죠? 제거될 거다. Paul writing to you. 너에게 글을 쓰는 폴은 is a apostle. 사도이다. 그래서 분사구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잖아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전명구, 이건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사에서도 배우겠지만은 부사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를 이루는데, 그렇죠? 이 구라는 개념도 다다음 시간에 봐요. 이거는, 그렇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구인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전명구예요. 약자로. 얘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형용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뭘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부사 역할을 할 때는 동사를 수식해줘요. 예. 또는 문장을 수식해주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또는 부사를 수식해주기도 하고요. 같은 부사. 형용사를 수식해주기도 해요. 이것도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아무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를 이루어서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보시면은 전치사 그리고 명사 얘가 덩어리로 합쳐져서 앞에 있는 사이즈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이 방의 사이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절. 이제 영문법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관계절이죠. 예. 이것도 관계대명사, who, which, whose 이런 것들, 또 관계부사, why, where, 또는 when, how 이런 이제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들이 뒤에 이렇게 절을 이끌면서 요게 전체 한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는 남자다. 어떤 남자? 옆집에 선 남자. 동물은 어떤 동물? 우리에 있는 동물이 행복하지 않다고. 자, 이게 집인데 어떤 집이에요? 그 집의 창문이 깨진 집. 자, 이유가 없는데 어떤 이유? 왜 내가 여기에 홀로 있어야 되는가? All by myself. 그쵸?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형용사는 뭘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주죠. 근데 수식하는 방식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전치. 그쵸? 그리고 후치. 자, 그런데 얘네들을 무슨 용법? 요 전치, 후치를 갖다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죠. 한정적 용법. 그쵸? 그런데 서술적 용법도 있었죠. 서술적 용법은 뭐예요? 이거는 바로 보어로 쓰인 거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서술적으로 쓰이는 형용사는 후치 수식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쵸? 이것도 서술적이라고 봐야 되죠. 예, 전치로만 쓰이는 것들은 후치와 서술이 안 되죠.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명사, 대명사, 형용사, 그리고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저희가 동격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중소유격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작문도 하고 그리고 또 문제도 좀 풀어보고, 예, 이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